윤석열 대통령 퇴진 벌기에 특수진압법과 3단봉, 방패로 무장한 진압 경찰을 투입하여 집회 참가자 10여 명을 연행을 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경찰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경찰청장이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예산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셨고 또 그에 대한 평가가 이광희 의원님. 네, 성주 서원구 이광입니다.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한 달 후였던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 집회에 경찰은 방패로 집회 참가자를 밀치고 압박해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안 질의에서 혹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청 경비계장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질의와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한 성의 없이 답변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회를 모욕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9일과 10일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에 특수진압법과 3단봉 그리고 방패로 무장한 진압 경찰을 투입하여 집회 참가자 10여 명을 연행을 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이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부경대에서 윤석열 퇴진 서명운동이라는 정당한 학생들의 정치 참여 행동을 한 학생 9명을 2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연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경시하고 낮춰보고 거의 경멸에 가깝게 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 수백만 명이 광장에 나와도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게 우리 국민이고 그 과정에서 함께 했었던 게 경찰이었습니다. 국민이 함께 100만여 명이 넘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그 거대한 혁명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의 비극적인 역사가 떠오릅니다. 조선 총독부의 앞잡이로 독립운동가와 민중을 탄압한 경찰이 다시 독재에 부역하며 민자운동가 민중을 탄압했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공안 통치의 도구가 될 것인지 정권의 몽둥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할 것인지 조지호 청장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국민의 경찰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경찰청장이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재발 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모든 예산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그러면 김상욱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끝도 갓도 없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요. 야당에서 한두 분 그리고 여당에서 한두 분 이렇게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님. 네, 울산 남구가 김상욱입니다. 네, 이번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또 서로 간에 대치가 있었던 점은 참 안타까운 일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안위 전체 회의 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대로도 경찰관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께 참 송구한 일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다친 분들께도 송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러 명의 부상이 발생했던 이 사안을 보면 집회 주체가 민주노총이었습니다. 뭐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민주노총이 좀 늘 폭력적인 방법과 또 좀 다수의 위력을 과시해 왔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노총은 뭐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다소 폭력적인 방법을 취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나 아니면 좀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것을 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해온 전례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전투경찰 생활을 해봤지만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들 참 두렵습니다. 시위대가 특히 좀 이렇게 폭력에 대한 폭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시위대를 맞닥뜨리면 시위 진압 경찰들도 상당한 신체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었고 그렇게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 때 정말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진압 경찰들이 무장을 했다고 하는데 상대가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집회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방어 도구조차 취하지 않는다면 그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약속된 집회 장소 더해서 이제 편의도 많이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들을 어겨서 좀 위력적인 폭력적인 시위로 나가는 곳, 이것을 위력 폭력 시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것도 경찰들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105명이나 다쳤습니다. 내용을 보면 찰과상 35명, 타박상 25명, 염자 8명, 호흡곤란 5명, 인대파열 4명.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보호장구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폭력 진압을 했다면 시위대가 훨씬 많이 다쳤어야겠지요. 그리고 또 진압을 했다면 예전에 약속되었던 시위 장소에 이런 집회 시위를 보장하지 않아서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약속된 집회 시위는 보장을 했는데 넘어서서 시민들께 위해가 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태의 본질은 집회를 주최했던 측과 또 경찰에서 이를 또 관리하는 정보과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거나 또는 무리하게 집회를 추진했던 측에 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 그러면 물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곳은 집회를 주최했던 측과 또 이를 관리하는 경찰 양쪽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향후에는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위해가 되는 일이나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다수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간의 집회 장소와 또 집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사과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공무회의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자꾸 늦춰 해버리면은 2025년도 우리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의 예산을 적절하게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예산 심의를 자꾸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집회로 인해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 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국회의원의 본연의 일인 예산 심의에 집중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되도록 우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제가 좀 정리를 좀 네. 네. 우선 이번 전체 회의를 다시 개의하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중요한 예산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됨을 그리고 며칠 미뤄지게 됨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의 발언 과정에서도 여야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만은 당시 회의가 정해된 후에 속개되지 못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 중에 또 야당 의원님 중에 이 말씀 중에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을 하고 있고 또 말씀 중에 폭력 방식을 과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도 토요일 민주노총 집회가 폭력이 행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준법 집회를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차선, 공간 이 부분이 무너졌다. 좀 더 확장됐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어요. 폭력, 물리력은 경찰에 의해서 집행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서로의 상호간의 충돌이 있어서 쌍방 간에 부상과 찰과상이 있었어요. 유감스러운 일이죠.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권력의 집행이 이 현장에 있어서 집회라고 하는 결사라고 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렇게 보호하는 공권력의 집행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소위 말해서 법 집행,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 과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9월달 이야기를 다시 연장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9월달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이외에 폭력이 행사된 이외에 지금 이번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도 한창민 이 국회의원이 발표해서 갈비뼈가 금이 갔습니다.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지난번 발언하기 전까지도 이 진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에 이 엑스레이 이상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에 걸친 국회의원을 짓밟아 놓고 갈비뼈가 부러져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 내지는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경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에도 공권력이 대학을 진압할 때는 장기간에 소위 말해서 시설을 점거하고 이런 경우에 또 여러 차례 계도를 통해 가지고 기회를 주고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지호 경찰의 부경대 침탈은 전혀 그럴 필요성이 없었어요.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찰의 정보라든가 이런 기능이 충분히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법 집행이 공권력의 집행이 예전에 기조하고 전혀 다르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국회에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공권력이 빙자한 기본권의 침탈 그리고 신공안정국의 조성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또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 날 여당 의원님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저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현장에서 대단히 군중들이 밀집해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밀집도가 너무 심하니까 한계차선을 조금 더 확보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 저하고 대화 과정에서 CCTV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간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성명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정훈 위원장의 그 차선 추가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 개 차선을 더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이미 이전 이야기예요. 저는 7시 20분에 경찰청장과 대화했고 경찰청장은 더 이상 공간 확대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청장과 위원장의 정상적인 대화마저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렇게 여당에 전달되고 또 대중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쾌하기도 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경찰청장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청장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될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경찰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경찰의 역사에 불행한 또 이정표가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공고드립니다. 네. 경찰청장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경찰청장 말씀하시고 내가 드릴게요. 자료. 예, 그날 10월 9일 토요일 날 있었던 집회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들 확인하셨고 또 그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날 집회를 통해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일에 있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경위 어찌 되었건 사람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절제되고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돼야 한다는 경찰권 발동의 기본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국민들과 또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라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